네, 지금부터 한국 클라우드 사업협동조합을 대표해서 코리아 클라우드의 저력, C스페이스 추진 전략과 전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바퍼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로 혁신을 꼽았으며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순응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와 경량화를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즉,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클라우드 사업협동조합은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경쟁력 있는 작은 물고기, 혁신 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이번 달에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의 공동 브랜드인 C스페이스를 런칭했습니다. 지금부터 C스페이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C스페이스는 SaaS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SaaS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사실 SaaS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의 소스 코드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을 테넌트라는 기관별로 독립된 클라우드 공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이를 마치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 하나의 소스 코드를 공동 이용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의 사례는 되게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담겨있는 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메일이라는 앱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지메일을 처음 썼을 때는 사실 메일을 주고받는 것 이상 그 이하의 기능도 없는 아주 단단한 기능이었는데 몇 년째 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능들이 개선되다 보니 지금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메일이라는 거를 아주 편하게 마치 나만을 위한 앱처럼 잘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앱은 하나의 소스로 만들어졌고 저를 포함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소스 멀티 유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SaaS의 어떤 기본 아이디어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지메일이라는 거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안드로이드라는 혹은 아이폰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앱 개발자가 앱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개선되면 그게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든 간에 전 지구를 향해서 동시에 배포를 하고요. 또 사용자들이 쓰다가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을 만나면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하고 또 그 요구사항들을 수집해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동시에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SaaS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때는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SaaS 그 자체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특별할 게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테넌트라는 독립된 공간에다가 동시에 배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거를 쓰다가 불만이 생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SaaS 개발사에다 요청을 하면 SaaS 개발사는 이거를 즉각적으로 개발해서 또 수정 사항을 동시에 배포하는 이러한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aaS를 이해할 때는 내가 SaaS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기능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위에서 개발되고 유통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SaaS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aaS가 도대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의 소스를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스 기업에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소 TCO를 30% 이상 절감할 수가 있고요. 또 공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수많은 고객들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글로벌 사스 동향입니다. 해외에서는 자사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사스 위에서 실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22년까지는 전 세계 기업의 86% 정도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스 위에서 이제 실행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로센트라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스로 이용하고 있지 저희만을 위해서 뭐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스를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만 쓰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대기업 역시도 굉장히 많은 사스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이용하고 있음을 이제 어떤 통계 자료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사스는 이를 찾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스 시장이 사용자가 많은 게 바로 이제 사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스 시장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아이아스 시장, 제일 큰 시장이 이제 사스 시장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스라는 것이 갖고 있는 밸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TCO를 30% 절감할 수가 있고 또 공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익성을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사스 모델이 이미 검증된 모델이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 동향으로 봐서 사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스 사업자에 의해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의심을 갖고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스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인증을 통과한 사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안심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믿고 사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에서 사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성장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아이아스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경향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사스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사스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어떤 경험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어떤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되게 저렴한 개발 인건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사실은 사스가 꼭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SI 형태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감히 시도를 못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기성품들을 즉 사스를 써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반복적인 개발과 유통을 통해 가지고 사스의 기능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는 너무나 SI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스보다는 SI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 변화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예전처럼 개발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월화수목 금금금식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방법을 더 이상 취하기 어렵게 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 작업장에 모여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개발자들의 인건비들이 워낙 상승됐기 때문에
더 이상 SI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 앞으로 1, 2년 이내에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I 기업들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악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조합에 있는 100여 개의 조합사들도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굳이 SaaS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들이 했었던 SI 방식의 개발 혹은 패키지들을 SaaS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SaaS와 관련돼서 SI 사업과의 어떤 애증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SaaS를 도입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역시 일단은 SaaS가 어떤 SI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은 어떤 기준에서 과연 SaaS를 선택하고 도입할까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비용이 저렴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I 개발 대비 TCO 30% 절감. 두 번째는 보안, 안전해야 된다는 거고 이 안전 기준은 이미 정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편의성이죠. 즉 사용자들이 썼을 때 계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반복적인 배포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꼭 맞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SI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SaaS가 있다 그러면 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미 고객들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은 매우 넓어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은 사용이 편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SaaS가 있으면 쓸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SaaS에 대한 도입을 더욱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SaaS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면 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이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IaaS를 보유하고 있죠. 이미 국내 브랜드로서는 KT와 네이버가 있고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대표해서 이노그리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노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 66개, 민간 27개 등 그동안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경험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당장이라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산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에서 클라우드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한 준비 역시 되어 있습니다. 크로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년간 국민은행, 부산은행, 한국전력공사, 행안부, 현대자동차 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들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경험하면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돌기 위한 파스 역시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스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인프라닉스에 대한 기업을 소개하자 그러면 인프라닉스는 파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파스타를 KT, NHN 등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파스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소프트웨어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클라우드 사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20여 개의 조합사가 있으며 또한 한국 상용소프트협회 같은 경우에는 200여 개의 회원사가 어떤 자신들만의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패키지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기술진들과 협력해서 어떤 우리에게 맞는 SaaS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런칭하고 있는 C스페이스의 어떤 그 약자는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입니다. 조합을 대표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몇 가지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국 클라우드 사업협동조합은
독자 기술을 가진 앞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경쟁력 있는 빠른 물고기, 작은 물고기, 혁신 기업들의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닉스, 이노그리드, 크로센트 이 3사는 클라우드 기술 기업을 대표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사스 기업들이 사스를 쉽게 만들고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임금님표 2000살처럼 C스페이스라는 공동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C스페이스의 특징은 주요 클라우드 기술을 통합해서 캐비넷식으로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일단은 IaaS 영역이 있습니다. IaaS 영역은 KT나 NHN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부분과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이빗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는 두 개를 포괄하고 있는 IaaS가 있고요. 그 위에 어떤 IaaS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파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 코로나 이후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VDI 솔루션인 다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털까지 원하는 기능들만을 모아서 사용자의 요건에 맞는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응용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은 3사의 C스페이스를 조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PPP 방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VDI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워크, 오피스를 구성할 수 있는 세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위에 AI와 빅데이터 엔진을 탑재한 AI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분야별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30% 세이브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SI 기업들 그리고 상용 패키지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1000%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형태의 변화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트래디셔널 ICT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개발 인프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사실은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터폴 방식으로 오랜 기간 신중하게 개발했다고 하면 사실 앱 개발을 하는 것처럼 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업데이트하라고 날아오거든요. 그만큼 한 번에 최종 결과를 예상하고 공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빠르게 수용해가지고 빠르게 배포하는 그런 개발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애자일이라든지 데브옵스와 같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를 위한 애자일, 데브옵스, MSA 등과 관련된 어떤 전문 기술들을 저희 조합사들 그리고 어떤 그 사스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을 도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개발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프리랜서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SI식으로 개발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완벽한 팀워크를 가진 데브옵스 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러한 위대한 팀들을 그 회사 안에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트레이닝하는 활동도 역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방식도 예전처럼 SI 개발을 맨먼스 대가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번에 사실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사스를 도입하는 것 관련된 여러 가지 대가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반영을 통해 가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애자일, 데브옵스, MSA로 공들여 만든 좋은 팀이 구성한 SaaS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가지고는 사실은 저의 경쟁력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C스페이스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코리아 클라우드의 저력, C스페이스의 저희의 추진 전략과 앞으로 SaaS가 대세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